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와 안보의 도구로 지내오신 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기지총 뚝방에서 만성 질병과 가난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 측에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본 기지촌 여성인권연대 및 경기여성연대는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의 피해 사실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조속히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대법원 판결과 함께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지촌 위안부 특별법 제정과 경기도 조례 제정을 요구합니다.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법률 및 조례는 우리 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된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입법부와 경기도에 간절히 간청합니다. 얼마 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햇살 사회복지의 저희 할머니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할머니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힘겹게 지내시고 계신 우리 할머니들이 더 따스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입법부의 행보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 시간마저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서 현명한 판결과 법률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대표 우리 할머니들한 법을 발의하신 유승희 국회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제가 19대 때 당선된 이후에 국정감사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미군 위안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시는 우리 우순덕 선생님께서 당시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오셨었습니다. 2013년도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 정부가 직접 미군 위안부 관련한 운영과 또 관리 책임을 지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국가기록보존소에서 찾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문건입니다. 이것이 기지촌 정화대책이라고 하는 문건인데 여기에 보다시피 대통령 박정희 친필 사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건을 그 당시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제출을 했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건을 보면은 그 당시에 전국에 62개소 기지촌에 9,935명, 아마 비공식 집계까지 하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대략 만여 명의 여성이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성병을 조치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정돈하고 생활용수,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 등등 여러 가지 세밀한 사항까지 기지촌 여성의 정화 대책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국가가 직접 관리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을 강제로 수감했던 소위 얘기하는 몽키하우스라고 그러죠. 양주, 동두천, 평택, 파주, 포천, 고양시 등 그 성병 관리소에 대한 조례에 따르면 그 당시에 그 조례 위안부라고 딱
못이 박혀서 이 미군 위안부 여성들에 대해서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서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2013년도에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정부가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 2014년도에는 미군 위안부 고령의 생존자들을 위한 자활 지원센터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별도의 특별법 형태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 방지법에 근거를 둔 예산 확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미군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처음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군 위안부 피해자 100분이 넘는 122분이 시민단체와 함께 2015년 6월 25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1심과 2심에서 국가가 기지촌 주한 미군을 위해서 기지촌 주한 미군을 위한 말하자면 불법 성매매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원고가 122분인데 그리고 그 전원에게 그러니까 피해자 전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라,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미군 위안부 실태조사나 진상규명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지촌 여성인권연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단체와 함께 여기 다 오신 분들인데요. 그분들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갖고 2017년도에는 이제 그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다음 명예 회복 및 지원 등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과거에 국가가 안보를 명분으로 해서 지금 여성을 그야말로 기지촌에 묶어놓고 미군 위안부로 동원한 것은 그거는 국가 권력에 의한 분명한 불법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인권을 유린당해온 우리 여성들,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들은 이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도 오셨지만 우리 이제 김숙자 여사님께서 이 증언을 해주시겠지만 이분들을 역사의 그늘에 그대로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3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생활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신속하게 빨리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특별히 오늘 여성가족위원회에 바른미래당 소속 간사이신 우리 그리고 법안 소위 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김수민 의원님께서 같이 함께 참석하셨기 때문에 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열적인 우리 유승희 국회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굉장히 솟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수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까지 국가가 바로잡아야 되는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기지촌의 미군 위안부 문제일 것입니다. 헌법상 명시된 국민을 보호한 의무를 국가가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피해자의 침묵으로 유지되는 국가 안보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돼서 정부와 국회 또 사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그 의원님들 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 햇살사회복지회 회원이신 김숙자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당사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1945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났으나 주민등록상에는 50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바랬던 부모는 딸이 태어났다며 어려서부터 학교에 자주 보내지도 않으며 구박을 했습니다.
늘 어머니에게 맞으면서 생활하였고 매질을 견디다 못해 12세 때 집을 나와 기차에서 만난 사람을 따라가서 서울로 가서 식모살이를 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집을 전전하다 19세 때 또래 친구들과 송탄, 소주집에 들어갔으나 적응을 하지 못해 아가씨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였습니다. 이후 성안, 김제, 태안, 안정리에서 미군들과 지냈습니다. 성안에서의 성병 검진은 화요일과 금요일에 받았습니다. 성병 검진을 받지 않으면 성안 지역에서 클럽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검진을 꼭 철저히 받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진천, 태안, 성안 지역은 후배 보건소에 있었지만 보건소 직원들이 군 부대 근처 동네로 와서 성병 검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1976년 안정리에 와서 일을 했고 총무와 감찰 일을 197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회장 언니가 회비를 걷고 관리했고 저는 감찰 일을 맡아 했어요. 감찰을 하는 일은 클럽에 새로운 아가씨들이 들어왔는지 보고 모임에 가입했는지 성병 검진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 등을 했습니다. 안정리에서 자치회 회장이 모이라고 해서 모이면 평택시 공무원들이 왔었습니다. 안정리의 이 클럽 저 클럽을 돌아다니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청이나 업사무소 관계자 등 여러 사람들이 쌀이나 생활 필수품을 갖고 와서 언니들은 나라를 살리고 외화 혜택을 했기 때문에 도움받아도 괜찮아요.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세요. 미군 손님들한테 서비스 잘하세요. 성병 옮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 국회의원 후보는 출마하면서 여담에 나이 들면 9평 아파트 주겠다고 라고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국화회에는 1992년 평택 안정리 기지촌에서 나이대로 혼자서 생활하는 여성들을 서로를 돌보기 위해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출마하면서 투표를 목적으로 폐해 결정을 후원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언니들은 기초수급비 3, 40만 원으로 한 달 생활을 하는데 월세를 지출하고 나면 나머지 20여만 원으로 생활비 및 끼니를 간신히 해결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겨울이면 난방비를 낼 형편이 안 되어 냉방에서 지내는 언니들이 대부분입니다. 경기도 조례안이 국회 법안을 통해 우리가 살만한 집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는 나라의 노예 혜택을 많이 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안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만이라도 조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성병 검진하고 3달에 1번씩 혈액 검사를 해야 했고 한때는 애국자라고 했